약학대학 20학번, 정치외교학부 20학번, 의료학과 2, 3학번, 지리학과 2학번, 국어국문학과 18학번, 자유전공학부의 19학번, 인문대 재학 중이고 21학번이에요. 인문계열 2호학번입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캠퍼스 경수입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공부 비결로 했던 말이 밈이 되어 많이 떠돌았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 요즘엔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학원가에는 학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대 학생들은 학원을 다녔을지, 다녔다면 얼마나 다녔을지 제가 직접 서울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서울대 학생들은 학원을 얼마나 다녔을까요? 지금 바로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수시 일반 전형으로 성적대가 어느 정도 되시죠? 1.5 정도 됐어요. 지역균형 전형으로 내신 1.18 정도 나왔어요. 수시 지역균형 전형으로 1.17 정도. 수능은 수학 96점이었고 나머지는 다 받았어요. 수시 지역균형 1.04, 수시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내신 1.42 정도였어요. 수시 일반으로 입학했습니다. 2점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3점 중반대 완전 상향이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장난삼아 교수님 근데 저 왜 뽑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수학 잘해서 뽑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수학은 얼마나 잘 하셨던 거예요? 다 1등급이었고요. 아마 전교에 유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으로 약대를 들어온 거라서 고등학교는 네. 어떤 고등학교를? 한성과학고등학교라고. 성도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명 그냥 일반고. 정읍에 있는 호남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청원고등학교, 명문 청원고등학교를. 저는 동덕여고요. 사당역 쪽에. 외고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고일까요? 네, 서울에 있는 외고. 학원은 다니셨었나요? 네, 학원 다녔었어요. 몇 개나 다니셨나요? 내신 학원만 2개 정도, 국어, 영어요. 학원비는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다닌 건 아니고 다른 과목이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갔던 것 같아요. 수학 다녔었고 국어 같은 건 잠깐 다니는 정도? 방학 때만 5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원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학교 애들이 다니는 학원들 좀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물화생 수학 다니고 영어 다니고 국어는 안 다녔고 한 과목당 30씩은 들지 않았을까? 150이 됐을까? 사실 정확하게 저도 몰라서. 중학교 때 진짜 미친 학생처럼 국영수사과 이런 거 다 다녔었거든요. 막 점점 클수록 제가 혼자 스스로 다질 수 있는 부분은 다지고 해야겠다 해서 영어랑 수학 이렇게만 많이 나갈 때는 한 100 내외, 적게 나갈 때는 한 6, 70. 국수형 3개 다 개당 한 달에 한 4, 50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따로 안 다녔었고 수학만 공부방처럼 과외 수업처럼 진행하는 곳 다녔었고 영어 듣기자 면접 준비하는 것만 잠깐 다녔었습니다.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전후, 면접학원도 회당 10만 원보다 조금 더 아래로 공부방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방과후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고 학원에서는 따로 수업을 듣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내신 출제자가 그 선생님들이니까 그 선생님들 수업 듣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좀 꽉꽉 채워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학업 지출비 같은 거는 엄마가 저한테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높은 비용은 진짜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엄청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뭐 일반 학원비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렴하지 않았을까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다녔었고 고등학교 때는 안 다녔습니다.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숙사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서 자습 시간이 있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원을 안 다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서울대를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은 교과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참고서들과 강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을까요? 내신 성적이 중요한 전형으로 왔다 보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진짜 수업 때 집중 잘하고 그날 배운 거 복습을 했을 때 성적이 비약적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교육보다 공교육 수업에 집중했을 때 내신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라는 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네,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중력 떨어질 때쯤 집 옮겨서 하다가 스터디 카페 갔다가.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는 항상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벼락치기를 하게 되더라도 장기적 플랜을 세웠던 것 같고요. 항상 잘 볼 자신이 있었고 항상 잘 본 과목들은 양치기를 엄청 했어요. 동기들 중에 나보다 더 문제 많이 푼 사람 없겠다. 대신 집중도 많이 하고 어느 하나 놓친 게 없네요.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머리 막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노력으로 커버를 치는
하는 타입이어서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좀 습관처럼 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강점이랑 약점을 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공부를 잘하는데 되게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명확했어가지고 그거를 이루려면 고진감래라고 하죠. 꿈을 이루기 위한 당연한 길이라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라는 게 길고 지루한 그런 과정이지만 앞서가서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이거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돼서 나온 거고 이걸 맞추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됐었고 내가 그래서 뭘 알고 있었고 공부는 모르는 빈틈을 계속 채워나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빈틈이 뭔지를 모르는 채로 계속 문제만 풀고 나아간다라는 거는 내가 어디 약점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싸움판을 나간다라는 건 비슷한 것 같아서 솔직히 내가 서울대를 입학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나요?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3학년 올라가면서 존경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먼저 가셔가지고 나도 뭔가 서울대를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고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격 발표 1초 전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친구들이나 친 누나들이 있어서 누나들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거나 저를 오래 봐오셨던 학원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수학 내신 1등급을 만들어주신 장본인이세요. 보통의 선생님들은 틀리면 풀이를 많이 안 보시고 그냥 다시 풀어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너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답을 가기 위해서 너만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수 있게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서울대 의료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수학의 덕택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다녔던 수학학원 선생님이 수학 성적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를 제공을 해주셨다.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었는데 제대로 된 이해도 없으면서 하루에 막 몇백 백씩 막 문제 풀고 막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무작정 풀이 방식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너가 한번 설명해 볼래? 이때는 그러면 어떤 수학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되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뭔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서 저 스스로 수학 문제를 사고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었었고 그렇게 공부한 이후로 수학 성적이 되게 눈에 띄게 많이 올라서 한 번 6등으로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어머니랑 제가 좀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욕심만큼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 많이 하셨는데 나 스스로는 계속 나를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잘 못할 때이더라도 따뜻한 말을 듣고 그걸 발돋움 삼아서 힘을 내고 싶은데 엄마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어머니도 저를 믿고 응원하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셨고 저도 거기에 결과로 보답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잔소리를 하기 전에 한번 참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선택지가 있어도 제가 의견을 구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결정은 네가 해 선택은 네가 해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의견을 여쭤보기가 더 쉬웠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잘 조율을 해나가면서 최선의 선택지를 찾게끔 도와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정말 제 거의 상담가 선생님처럼 멘탈 케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입시 관련해서도 챙겨주셨고 제가 쌤한테 잘한 것도 있고 그만큼 쌤이 또 저를 그만큼 챙겨주셨어가지고 정현정 선생님 딱히 힘든 적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힘든 친구들이 다 같이 놀 때 저는 거기서 혼자 동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쉬는 시간도 그렇고 방과 후에도 그렇고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 드리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좀 외로움이 덜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은사님으로 생각하는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수학이 유난히 약했어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슬픈 일이긴 한데 나의 노력만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열심히 했던 저의 자취와 그걸 옆에서 응원해준 사람들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되새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많았는데 그거를 극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땐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컸어서 동기부여를 계속 스스로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좀 많았었던 편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겨내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피트 시험 준비할 때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최대한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고 나중에 제가 캠퍼스 와서 다니게 될 그 모습, 그런 걸 브이로그를 보면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힘이 많이 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 다닐 때는 물리 과목을 정말 못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조기 졸업하신 선배가 과외를 해주셨었거든요. 이런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 왜 이런 힘이 사용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답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질문도 유도하고 출제자의 의도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모르는 걸 질문을 해야 선생님도 얘가 모르는 게 뭐다 라는 걸 알고 추가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리라는 과목이 좀 재밌어졌고 피트 칠 때도 높은 백분율로 성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따랐던 선배님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채로 무한정 열심히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선배님의 사례가 저한테 딱 와닿았던 게, 서울대를 흔히 갈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고, 아, 이런 사람이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셨거든요. 결국 그분이 딱 멋있게 서울대를 합격하시는 걸 제가 봤을 때 그냥 내가 서울대에 갈 만한 인재가 되면은 알아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 그릇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었고, 다른 뭐 지표 같은 거에는 그때부터는 크게 상관은 안 썼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그런 충돌과 갈등 속에서 제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면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부모님과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울대에 들어가서 지금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큰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똑같이 이렇게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되게 옥죄면서 공부를 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번아웃에 빠져서 극복을 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분명히 그 쌤의 도움으로 여기 온 게 맞고, 교과나 교과 외 활동 이런저런 거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잠재력을 더 크게 끄집어내주셨고, 할 수 있다 해주셔서 그 쌤 아니었으면 지금 이 캠퍼스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교과외 활동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먼저 1등으로 알려주시고,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하기도 했고 선순환이 있지 않았나. 저도 그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누군가의 이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스카이 멘토 이런 활동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멘토링 활동을 또 하고 오기도 했고요. 동기부여 주는 것들을 좋아해서. 못 이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너무 자퇴하고 싶었어서 찾아가서 상담을 드렸던 시기랑 맞물렸었거든요. 상담을 하고 자퇴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만약 했고 정시로 갔으면 서울대는 못 오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수능 수학이든지 인문수리 문제라든지 해서 저는 무조건 막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대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밈이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적용됐을까요? 서울대생들에게 직접 인터뷰해봤는데요. 학생분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입시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조력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학생들은 성적이 낮거나 혹은 공부가 하기 싫을 때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도 좋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슬럼프가 있다면 극복하고 충분히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조력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설탭이 있습니다. 설탭은 오늘 저희처럼 스카이 선생님들께 마음껏 그리고 끝까지 질문하고 1대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넘버원 스카이 과외인데요. 업계 1위로 가장 많은 조력자를 보유해서 나에게 맞는 조력자를 찾을 수 있게 무제한으로 매칭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학기 우리 아이에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설탭으로 새학기 역전 시작해보세요. 2호학번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학교에 딱 세터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서 패턴은 좀 재밌으셨나요? 뭐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레크레이션에서 인물 맞추기 퀴즈를 하는데 이 2호학번 친구들이 제니, 고윤정, 우원재 막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데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